영상은 이 포커 세계 챔피언이 말하는 이 그만두기, 이 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박과 주식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심리적인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 그만두기, 어떻게 보면 이 포커에서는 죽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그래야 나중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이 손절매, 어떻게 보면 포커에서 챔피언이 말하던 그만두기라는 것은 이 주식 투자에서 이 손절매와 연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는 매우 어렵다. 2002년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이 손실에 따른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손절매가 어려운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연준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미국 주식 60%또 채권 60% 구성된 포트폴리오,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채권은 좀 투자는 좀 힘든 모습을 갖고는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는데 요즘에는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주식 60과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올해 1, 3분기 동안에 20.1% 급락했고 20.1%보다 더 나빴던 수익률은 대공황 시기인 1931년과 1974년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 차트적 도표로 봤을 때 주식 60%, 채권 40% 이럴 때 20% 이상의 손실이 났던 그러한 시대, 대공황일 때 30년도,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현재, 그만큼 지금 현재가 얼마만큼 주식시장이 크게 단기간에 빠졌고 어려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대 하락폭이 나오는 20%대 이상이 나온 시점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올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반면 3월부터 10월 초까지 이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서 빼낸 금액은 약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3월 말 약 19조 3천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 주식 펀드 규모로서 800억 달러는 0.4%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0.4%만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손절 없이 보유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난 채 종목을 들고 있는, 손절하지 못한 그러한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가가 하락하면 스탑로스를 가격을 낮추는 투자자들, 그만큼 손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죠. 자, 롤리하이머 아리조나대 교수 등이 2020년 발표한 이 위험한 선택에서의 동적인 불일치라는 이런 논문에서 인터넷 증권사를 사용하는 약 19만 명의 투자자가 이 스탑롭스 주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스탑롭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정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도록 해서 큰 손실을 방지하는 그러한 증권사 HTS 기능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 스탑로스를 한 투자자들이 손절 가격을 계속 옮기는 것으로 나타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스탑로스를 예를 들어 15,000원에 설정해 놓고, 그러면은 그 주식 가격이 15,000원에 떨어지면은 매도가 바로 스탑로스로 나올 텐데, 이 15,000원에 하락하면 손절 가격을 1만원으로 낮추고, 만원으로 낮추고, 그래도 주식이 떨어지면 이번엔 손절 가격을 7,500원으로 낮추고, 즉 스탑로스를 하면서도 계속 손절하지 못하게
그 손절 가격을 계속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투자자 중 약 40%가 손절 가격을 낮췄다는 결과가 나오죠. 기계를 이용하면서도 나는 기계 그 가격에 도달하면 바로 팔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을 거야. 그렇죠? 그만큼 손절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고도 계속해서 그 가격에 도달할 때쯤에 더 스타벅스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손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 손절매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큰 손실을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 손절매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손절매가 어려운 중 이유의 하나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손실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러한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손절했는데 팔고 나니 그 종목이 오르거나 또는 손절하고 나서 생긴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두 번 정신적 데미지를 입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이 겪는 경험이죠. 내가 팔고 손절해서 손실 난 채 매도를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그대로 또 올라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매도해서 난 금액으로 다른 종목 진입을 했는데 또 손실 났다면 오히려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손절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절하지 않으면 이 손실이라는 것은 계좌상의 평가 손실일 뿐, 그렇죠? 아직 확정된 손실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올라서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도 우리가 손절을 망설이게 만드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손절할 주식 뭐하러 처음부터 매수를 하느냐?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내가 그 종목을 분석해서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굳이 왜 손절을 하느냐? 끝까지 들고 가야지.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5%에서 손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를 10%, 20%, 심지어 40%, 50%, 60% 마이너스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절을 하고 나서 더 싼 가격에 다시 진입을 한다던가 이러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손절이 어려운 이유, 이러한 내용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포커 챔피언이 말하는 이 손절매를 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손절매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세계의 포커 챔피언이자 의사결정 전문가인 이 애니 듀크가 이것을 그만두기를 통해 그만두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매 역시 해당 종목의 보유를 뭐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두는 거죠. 잘라버리고 나는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유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그렇죠. 그래서 듀크는 이 그만두는 것에 저항하는 우리의 편견은 정말로 강하다며 만약에 팩트가 우리의 감정과 충돌할 때 우리는 팩트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손절매를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찾아서 종목을 더 오랫동안 손실이 크더라도 보유하려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가령 주식이 완전히 내가 매수하고부터 20% 30%까지나 빠졌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나는 오를 것이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20% 30%가 빠졌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죠.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 그것이 팩트인데 그것을 팩트로 우리는 보지를 않고
야, 이거 분명히 일시적일 거야. 이거 분명히 뭐 주가지수가 떨어져서 같이 빠진 것일 뿐, 이 종목만으로는 지금 상당히 아직은 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적인 팩트를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그렇게 같이 손실난 사람들끼리 있는 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던가,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서로 간에 손실나 크게 나신 분들끼리 모여서 야,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팩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 더 의존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만둬야 할지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미리 끝내기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가 충족시켜야 할 일련의 이 끝내기 조건인 끝내기 기준을 설정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언제 손절할 것인가, 언제 끝내기를 할 것인가, 이 기준을 설정을 미리 하는데, 언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투자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에서 보게 되면은 끝내기 기준들을 뭘로 우리가 많이 잡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주요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뭐 21 이평선 이탈한다던가, 뭐 6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던가, 뭐 241 이평선, 이런 특정 주요 이평선을 이탈할 때 이제 하나의 끝내기 기준으로, 손절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추세대 라인 이탈, 그렇죠. 뭐 상승 추세대, 횡보 추세대, 하락 추세대,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이죠. 그렇죠. 상승, 횡보, 하락.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주식이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탈을 해버린다. 상승 추세대에 이탈을 했을 때는 뭐 손절매를 한다던가, 횡보 추세대 뭐 박스권을 이렇게 하는데 또 이탈을 했을 때는 끝내기 기준으로 잡는다던가, 추세대 하락 파동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탈을 한다던가, 그렇죠. 이랬을 때 추세대를 이탈했을 때 나는 끝내기 기준으로 잡겠다든지, 그렇죠. 또는 특정 손절률 뭐 마이너스 3%다, 5%다, 10%다, 이런 거에서 도달했을 때 끝내기 기준들을 미리 잡아놓는데, 손절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수 시점부터, 이 종목에 진입을 하는 시점부터 손절매, 즉 끝내기 기준을 최초 설정을 하고, 다음에 이를 지키는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포커 챔피언이 말하는 손절매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매수 시점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끝내기 기준, 손절매 기준을 최초로 설정을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내기 기준들을 어떤 것으로 잡아놓을 것인가, 이거 말고도 뭐 단타냐, 중장기 투자냐, 스윙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끝내기 기준들은.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은 미리 매수 시점에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설정을 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를 지키는 강력한 실행력,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듯이 기계상으로 스탑로스를 해놓고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내가 장기 투자, 손절매라는 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손절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 세계 챔피언이 말하는, 이 애니 듀크가 말한 이 그만두기, 언제 손절을 할 것인가, 언제 그만둘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매수 시점에 왜 우리는 끝내기를 해야 되는 기준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이 진입한 종목이 다 100%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떠한 끝내기 기준들,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러한 것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실천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때로는 매도하고 분명히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감수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